5과 본문 첫 번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l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let은 허락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어떤 행동을 허락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쓰는데 그럴 때는 let 다음에 그 사람을 바로 쓰고 이 허락하는 행동을 그대로 동사 원형 형태로 씁니다. 이를테면 예시를 지금 들어볼게요. 내 아들에게 또는 내 아들이 운전하기 허락하다 라고 할 때 let을 쓴다면 let my son 하고 drive를 씁니다. 또는 내 아들에게 또는 내 아들이 영화를 보기 허락하다 라고 하려면 let 하고 my son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기라고 할 때 이 동사를 watch a movie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잘 나오는 것은 이 다음에 to drive 이런 형태로 이제 써놓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또는 to watch a movie라고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let은 허락하는 동작을 쓸 때 이때 to하고 동사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목은 Let your creativity unfold. 그러면 이제 주어가 없이 지금 바로 서술어가 맨 앞에 대문자로 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뭐 하세요, 뭐뭐 하시오라는 그런 뜻의 문장이잖아요. 그럼 Let your creativity unfold 하면 여러분의 창의성이 펼쳐지게 허락하십시오. 또는 펼쳐지게 하세요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let이라고 하는 게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입니다. Many think that creativity is a gift given to few people. 그러면 문장 구조는 many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many라고 하면 많은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많은이란 뜻이 그냥 명사처럼 쓰여서 많은 사람들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창의성이란 is a gift given to few people. 여기 수식 잘 봐야 됩니다. given부터 people까지가 앞에 있는 거 gift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창의성이란 few people에게 주어진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좀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gift입니다. gift와 그 다음에 few 이거 두 가지 대해서 또 설명할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면 영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talent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알파벳이 좀 잘못됐네요. 입니다. 탤런트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gift라는 단어도 영어에서는 재능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gift는 여러분이 알기에 이제 선물이라는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재능을 이제 원래 선물의 뜻을 가진 gift라는 단어를 재능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few people 라면 few people이 나왔는데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a few라고 하는 것과 few는 좀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a few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어떤 이제 셀 수 있는 대상들, 셀 수 있는 명사들을 이제 수식해서 몇몇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적은 걸 얘기해요. 몇몇의 사람들. 자, 그런데 어가 없이 few가 쓰이면 이제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 gift given to few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자 전체가 앞에 있는 gift를 수식해 주어서 이게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능이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란 게 되겠죠. 그래서 창의성이란 극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Is this really true? 그러면 진짜 그런가요? 진짜 true, 사실인가요? Can't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be creative? 자, 여기서 주어는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여러분과 저와 같은 ordinary,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can't와 뒤에 be creative가 결합이 돼서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창의적일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are some examples.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라는 건데 이 예시를 수식해 준 부분이 이때 관계대명사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전부 다가 some examples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가 좀 네 번째 문장이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some examples that tell us creativity is not a matter of talent or gift. 그럼 여러분 tell이라고 한 단어가 이제 말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tell은 단어가
tell하고 A, B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면 tell 뒤에 A라는 대상에게 뭐 사람이나 뭐 누군가에게 B라는 이제 내용을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tell A, B가. 그러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한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뒤의 내용이 그 말의 내용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의 내용이 지금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 구조를 조금 쪼개서 보여주면, 자, 여기서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것이 is not, 뭐가 아니다, a matter, 문제가 아니다, of talent or gift. 재능의, 이게 두 개 다 재능이니까 그냥 재능 한 번이라고 한 번만 해석할게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뭐다? 나중에 길러지는 관점의 문제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느냐 안 타고나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창의성이.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거 nourishe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nourish가 양분을 공급하다 또는 기르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르다로 이해를 하면 돼요. nourished라고 하면은 이때 nourish에서 ed 붙은 형용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동작을 당하는, 그래서 길러지는이 되는 겁니다. 그럼 by passion and hard work, 열정과 hard work, 노고로. hard work는 열심히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깔끔하게 한 단어로 쓰면 이제 노고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정과 노고로 길러지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이야기만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창의성은 아주 소수만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과 노고로 나중에 길러지는 관점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예시가 그 다음 내용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에 tiny but shiny라고 되어 있죠. tiny는 여기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shiny는 빛나는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빛나는, 작은 하지만 빛나는에서 작지만 빛나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would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자, 여러분 will이 이제 알죠? 어떤 will 다음에 동사가 같이 쓰여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미래 행동에 대한 의지나 추측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때 would를 쓰게 되면 이제 뭐뭐 할 것 같다라고 조금 약한 의지나 조금 약한 추측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 나 10월에 한국 갈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 갈 거야라고 할 때는 will go인데 10월에 한국 갈 것 같아라고 하면은 would go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10월이라는 나중에 하게 될 행동, 10월이라는 어떤 시점에 하게 될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갈 거야라고 하면 will go를 쓰지만 우리말로 뭐 갈 것 같아라고 할 거면 would go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 would 다음에 probably think 이렇게 이어지는데, 잘 보세요. think 다음에, think 우리 여러분 생각하다는 뜻인데, of 하고 어떤 이해가 나오게 되면은 뭔가를 떠올리는 뜻으로 쓰거든요, think가. 그래서 would think of 여기 점점점이 나오면 뒤에 나온 것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떠올리는 거냐면 연필을 뭔가를 적거나 그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마도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떠올릴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ou might not imagine, might도 마찬가지로 약한 추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might not imagine, 상상 안 할 것입니다, 또 상상 못 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조금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건 따로 프린트물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라고 하는 문법 용어로 이제 문법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은 프린트물로 따로 줄 테니까 이걸 한번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a pencil being a creation itself라고 할 때, a pencil은 연필이고, 그 다음에 being a creation itself는 itself, 그 자체가 창작물이 되는 것 말입니다. 창작물. 연필이 그 자체가 창작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연필이 뭔가 이제 쓰거나 그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아니라 연필 그 자체가 예술 하나의 창작물이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actually가 앞에서 이제 수식을 해주면은 이제 그 자체가 실제로 창작물입니다. 창작물. 그 실체가 창작물 되는 것을 상상 못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 fact. 자, in fact라고 하면, in fact는 사실인데 in fact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이런 뜻입니다. A man named Dalton M. Getty. 자, Dalton M. Getty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looked at a pencil. 자, looked at a pencil, 연필을 봤다는 건데 as art, 예술이라고 봤답니다. 예술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look 다음은 뭔가를 쳐다보다라고 할 때 look at 하고 A를 다시 S를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A를 보다, 뭐 A를 쳐다보다 되는 건데 이 뒤에 as B가 나오게 되면 A를 보는데 A를 B라고 보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연필을 이제 연필 하나를 이제 예술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not 뭐가 아니라 just 그저 as a means to create it. 그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기 나오는 거 이제 as 있죠. 이 as가 좀 해석이 까다롭거든요. 두 개가 조금. 그래서 이 as는 이제 뭐뭐뭐라고 또는 뭐뭐뭐로서 이 두 개 다 가능하거든요. 뭐뭐라고 뭐뭐로서. 자, 글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다시 뭐뭐뭐라고 뭐뭐로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필 그 자체가 예술 창작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get이라는 또 스펠링 잠깐만요. G-E-T-T-I가 아니고 G-H-E-T-T-I. 자, get이라는 사람이 연필을 예술로 바라봤다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